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이유에다가 국제 정치를 넣더라고요.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외교가 탄핵의 사유가 될까? 깜짝 놀랐습니다. 외교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들이 말이죠. 외교, 전쟁, 국방안보 이거는 국가가 살고 죽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에러를 낼 때가 있는데 그 에러를 봐줘야 된다가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중요한 다큐멘터리를 외교정책에 관한 거는 한 30년 있다가 공개를 합니다. 역사가 판단하라는 것이지 그 순간에. 그런데 우리나라 이 탄핵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외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잘 지내고 북한하고 잘못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못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잘못 지내가지고 엉터리 외교를 했고 국가안보를 망쳐놨고 우리를 고립시켰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미국 사람들이 탄핵 이런 문제에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로 개입을 하더라고요. 외교 정책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미국이 개입을 시작했는데 제가 바꿨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6.25 때랑은 이 격이 다릅니다. 6.25 때 6.25는 바로 몇 달 전에 미국이 방위선을 한국을 뺀 극동방위선을 거습니다. 그거는 한국 너네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도우러 왔죠. 중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도덕주의 때문에 온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소중하지 않더라도 소련이 이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겁탈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의미에서 왔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진 거가 미국이 야 이거 물건이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이거 뺏기면 큰일 나. 중국하고 싸움에서 한국은 결정탑니다. 한국을 뺏기면은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 대통령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계엄을 내리면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 맨 처음에 몰랐는데 체포당한 사람도 없고 구금당한 사람도 없고 압수수색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며칠 있다가 저기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슈가 계엄을 내려서 대통령을 몇십 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탄핵을 했고 저기는 이 사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체포, 구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거기 때문에 6시간짜리 계엄을 한 거야. 그 지금 두 개로 견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대통령 평생 해먹으려고 계엄을 내렸어. 이민주 국가에서. 그쪽이 탄핵합니다. 아니야, 이 나라를 살리려면 부정선거를 이거를 밝힐 방법이 없어서 그 시간을 보려고 저걸 한 거야. 이렇게 돼 있죠. 윤 대통령 가치 외교 이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날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또 그걸 뺐습니다. 뺐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만은 계속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갖고 시작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탄핵소추안에 두 번째는 뺐고 이거 어디다 써있지 잠깐만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중국에 대해서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걸 미국이 무지하게 화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열한 정부에 의해서 동맹국 한국이 능욕당하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미국에서 하원의원 세 번째 당선된 분도 이제 지금 한국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력이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파들은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는 세력이다. 거꾸로 이렇게 정확하게 청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미국에서는 이 방송은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표시한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방송입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대북 억지력 유지돼야 된다. 맨 처음에는 이 말만 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한국은 미국 편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사람도 고돈창 박사라고 한국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 최고의 전문가고 트럼프 친구인데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뭔가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저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민주당이에요. 총체적 권력을 추구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같은 일, 총체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오늘 올린 거는 제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갖고 써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한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그랬었어요. 저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남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게 미국 생각이. 그리고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고돈창 박사의 언급인데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한 한국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완전히 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가감 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면 된다고 말씀드리죠. 민주당은 북한의 선전국, 북한의 선전기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돈창 박사. 그 사람 말이 세죠? 지금 미국은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투쟁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할 때다. 중국과 북한이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해야만 한다. 이건 미국의 지금 시각입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한국 신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에서 이 사진을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가 거꾸로 보도한 적이 있어요.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거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통통빈대는 탄핵 반대하는 사람 해가지고 거꾸로 보도한 거가 미국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쉐쉐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일보가 고대를 또 했더라고요. 이거는 앞에 미국에서 너무 먼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예, 우리 그 국방장관이 부정선거 밝히면은 국민도 개혁 찬성할 것 1월 4일 날 나왔죠. 저분은 제가 그냥 뭐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분인데 직책이 작전본부장입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전체 지도를 놓고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허술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유필을 통해서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중국이 껴있군요. 중국이란 말은 안 썼지만은 국제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제 카르텔. 국제 카르텔이 껴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이슈가 된 것은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헌재에다가 뭐 중국 사람이 잡혀있다는데 그 사람 이름을 공개해달라. 이것이 이제 완전히 사건이 된 것이죠. 그것이 있던 없던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학자로서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아마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로 부정선거 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4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두 번째 당선된 다음에 내가 4년 전에도 내가 이긴 거 맞죠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의 국가 캐슈파텔이라는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제 고만 국처가 내 표로는 이들이 다음 주 가는 거야. 이거 4년 전에 트럼프가 만든 구호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젊은 사람이 똑같은 구호를 쓰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거 보고 놀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바로 오늘 아침에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의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결코 대한민국을 잃으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하고서는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우리 그 선배들이 이 나라를 우리 70년 전에 한국전쟁 날 때는
너네가 중요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소련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러 왔는데 지금은 한국 그 자체가 미국한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다. 고돈창 박사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미국이 우리를 지지해야만 합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들 쭉 보시면은 이것도 대통령이 여기서 막 첩보돼서 나오면은 트럼프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미국의 관리가 한 그런 얘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첩보돼서 나오진 않고 걸어 나온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일본에 있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읽고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입장. 저 사람은 케네스 와인슈타인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 문제 전문가고 저 사람이 트럼프의 그 자문 하는 그 공화당 쪽 학자인데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 일본, 미국이에요. 우리 세 나라는 가능한 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년 전에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 일본과 미국과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트럼프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5년 전에 일본하고도 일본 별로 싫어요. 우리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돼. 라고 옛날에 했던 거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 참았는데 이번에는 안 참는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좀 놀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우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했던 중국, 북한 내버려다 죽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큰 싸움에 정말 그 마지막 그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애국 하시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제 곧 통일을 이룩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